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항구입니다. 자, 오늘 또 산으로 가는데 지금 6시 조금 넘으니까 해가 지금 떠오르네요. 야, 진짜 해 뜨는 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시 정도 되면 해가 일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진짜 날이 진짜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짜 빨리 뜨네요. 지금 5시 반 되면 벌써 동이 트니까 진짜 이제 본격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도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항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갑니다. 어제 산행을 가려고 하다가 어제는 그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또 요즘 뭐 예천에 코로나 때문에 초비상 상태라서 그냥 하루 그냥 볼일도 좀 보고 쉬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도라지 시즌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아래 갔는데 그쪽 동네 말고 다른 쪽에 강 쪽에 협곡으로 지금 한가 봅니다. 고산지대 산들은 일단 다 좀 뒤로 미루고 일단 나는 쪽에 강 쪽에 협곡부터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갑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심은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더 앞으로 좀 더 겸손하게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세월호 그 뭡니까 6주기인데 4.16 6주기죠. 안타까운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도 뭐 단원고하고 뭐 진도 팽목항 이쪽에서 추모제가 열린다는데 그건 하여튼 뜻깊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날들입니다. 자, 항구는 오늘 또 최강 도라지를 이제 본격 시즌이 되었으니까 또 각 동네마다 또 틀리니까 한번 뭐 답사겸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올라왔는지 오늘도 한번 가봅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항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항구가 오늘 뭐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오늘도 이 강 쪽에 협곡으로 왔습니다. 산은 지금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200m 정도 되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항구가 아래 갔던 장소 말고 다른 곳으로 왔는데 이쪽에도 도라지 삭대 본 곳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답사 겸 한번 가봅니다. 삭대가 이쪽도 그쪽하고 또 방향이 틀리니까 이쪽은 뭐 삭대가 올라왔을지 안 올라왔을지는 일단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항구가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이제 장비 다 챙겼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한 기온이 6도 정도 가리키는 한 5, 6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춥지는 않고 그냥 뭐 약간 쌀쌀한 정도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기온이 빨리 오를 겁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아래 낮 기온이 한 20도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뭐 봄이 빨리빨리 안 오겠습니까? 자,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 했으니까 한번 오늘도 최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도라지 보러 항구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산으로 진입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야생 이 방향이 서쪽이고 강 쪽이기 때문에 야생 춘난들도 있는데 춘난도 뭐 캐지는 않지만은 또 좋은 것들이 있나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오늘은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도 한 잔 먹고 굉장히 포근하네요. 날씨 자체가.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참 올라오니까 암벽지대가 나타납니다. 저기가 항구가 오늘 도라지를 볼 첫 번째 절벽입니다. 자, 올라가는 입구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나리입니다. 산나리. 도라지면 좋겠죠. 산나리의 시방입니다.
아직 춘난데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절벽 난간에도 도라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살펴보면서 저 상층부 절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절벽 위쪽으로 좀 올라오니까 경사지고 배수 잘 된 자리에 야생 민출란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난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 건조한 가운데서도 잘 살아가고 있네요. 그래도 반갑습니다. 도라지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반갑습니다. 이 출란 보니까. 자, 이제 저기 절벽지대가 나타나니까 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절벽 이 중간 턱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항구가. 저런 난간에하고 저런 턱들이 좋은 자리인데 아직 뭐 보이진 않네요. 요 아래 턱도 좋고. 자, 아직은 안 보입니다.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저 옆으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절벽에 있다가 저쪽에 절벽에 있다가 여기 두 번째 절벽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보니까 여기 중급 이상의 도라지 삭대 떨어진 것이 있거든요. 자, 항구와 도라지 삭대를 본 장소는 제가 그 다음 한 산을 건너야 됩니다. 저쪽 절벽인데 여기도 삭대가 있는 거 보고 항구가 이래 보니까 드디어 하나 보기는 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크진 않습니다. 자, 어린 삭대가 하나 올라와 있긴 올라와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보다시피 이게 거의 통벽처럼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 건드리면 죽으니까 그냥 함부로 손을 안 대는 게 나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도 도라지 삭대가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또 이 절벽에 또 다른 데 있을지 항구가 저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벽 사이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 도라지들은 꽤 있거든요. 여기 보시죠. 이것도 도라지 삭대입니다. 자, 여기도 있고 여기 올라오는 얘들도 도라지 삭대거든요. 다 어린 겁니다. 어린 거. 자, 여기 있다는 것은 이것을 건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저 위에 있을까요? 하여튼 이 중간 턱에는 아직 안 보입니다. 보고 저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절벽 위에 올라가지고 요 난간에 보니까 여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건 제법 올라왔네요. 그런데 삭대도 그래 굵지도 않을 뿐더러 이 바위 옆에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은 건드려 버리면 다시 묻어도 거의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일단 손을 대버리면 캐야 됩니다. 캐가지고 다른 흙 좋은 데로 옮겨야 살지, 아니면 저기서 다시 묻으면 거의 죽거든요. 자, 이런 것은 그냥 놔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로 크진 않잖아요. 삭대가 크고 공간이 있으면 항구가 손을 대보지만은 삭대도 굵지 않을 뿐더러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자, 생각보다 밑에 도라지 삭대가 있는데 이 굵은 삭대에 올린 것은 없네요. 조금 더 살펴보고 저 건너편 골짜기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항구가 뒤편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도라지 삭대 떨어진 게 있길래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삭대가 굵지는 않죠. 가는데 지금 꽃 시방 자체도 안 굵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사이 그런 삭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 피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피었다는 것은 청고 예상에는 한 7년 되는 이런 도라지, 그러니까 어린 도라지들이죠. 도라지들이
요런 것들. 그리고 요 옆에도 있고. 자, 이것은 보면 시방이 꽤 굵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라지 삭대의 아랫뚜리가 가늘잖아요. 이것은 그래 큰 게 아닙니다. 그래도 황구가 여기 떨어져 있으면 지금 요 위쪽에 이 건방에 도라지 삭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온 자리는 올라왔는데 아직 안 올라오는 것은 안 올라오고 그러네요. 보니까 얘들은 황구가 보기는 한 7년 정도 된 그런 도라지 삭대들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저 건너편 산에 있다가 한 골짜기 건너서 그 다음 절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런 절벽의 난간에도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장소인데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은 옆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벽 중턱에 이런 자리는 도라지가 있을 자리인데 이 바위 둥글레가 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둥글레가 저거 한 개는 아마 꼽히려고 하는 것도 있네요. 자, 같은 서쪽이라도 이쪽 방향은 남서쪽으로 좀 꺾여 있으니까 여기 좀 빠르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풀들이 올라왔는가 하고 이 봄나물 올라왔는 게 남쪽 지방하고 그러니까 정남쪽을 바라보는 지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 산의 전체 방향이 서쪽이니까 좀 틀리긴 틀리네요. 좀 늦기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도라지를 보기는 봤는데 뭐 캘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또 이동합니다. 자, 이제 절벽 저 아래쪽을 계속 수색해 오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이 절벽 상층부로 올라가려고 올라가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는 삭대 굵기 꽤 굵잖아요. 이 시방도 지금 한 15개 정도는 있거든요. 이거는 중급의 도라지가 아닌데 이 정도 같으면 꽤 크건데, 자, 이런 것 같으면 지금 얘가 누워있는 이런 자리나 아니면 이 난간에서 이 삭대 올라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 안 보이잖아요. 야, 좀 빠르기는 빠른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은 삭대 올리면 굵게 올리거든요. 삭대 굵기, 초입 자체가 굵게 올라옵니다. 큰 삭대들은, 도라지들은. 자, 이것은 도라지 삭대가 꽤 큽니다. 이거 보시죠. 한국 호갱이보다 훨씬 길거든요. 길고 굵죠. 그리고 요 아래에 얘들도 도라지 삭대인데 이건 상대단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 좀 굵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가늘거든요. 이런 건 어린 건데. 자, 황구가 겨울에서 받는 삭대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오늘 처음 본 건데 오늘 처음 보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보니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오긴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르기는 빠르네요. 보니까 일단은 저 상층 올라가서 저 난간 쪽으로 계속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 상층부에 올라왔습니다. 요 위에가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초콩 하나 먹고 요 건너편 난간 쪽을 한번 수색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라지 굵은 삭대들은 황구가 받는 것도 있고 지금 올라오면서 받는 것도 또 있는데 아직 큰 것들은 안 보이네요. 어린 것들은 지금 뭐 한두 개씩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삭대들은 안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니까 빨리 더워지긴 더워집니다. 자, 황구가 이 절벽 지금 정상 쪽에 올라와 가지고 이 절벽 위에 난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굵은 삭대 받는 자리가 그 건방하고 아래쪽하고 이쪽을 살펴봐도 지금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지금 이쪽이 방향 때문에 빠른 것도 있지만 이 동네 전체가 이쪽이 좀 춥기는 추운 모양입니다. 황구가 왜 이쪽으로 왔냐면 아래 도라지 받는 그쪽하고 이쪽이 동네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이쪽 저쪽을 짚어보는 과정이죠. 분위기도 볼 겸 상황도 볼 겸 왔는데 어린 것들은 도라지가 좀 올라왔는데 큰 것들은 전혀 없기는 없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 상층부 절벽은 다 보고 황구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요 중간에 절벽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 대충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일찍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절벽 산 자체가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데 도라지는 생각보다 지금 올라온 게 별로 없네요. 보니까 어린 것 배에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일단 요 중간에 절벽이 하나 있으니까 요거 보면서 저 아까 출발 장소로 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여기가 경사진 사면에 절벽이 꺼먹꺼먹하잖아요. 이거는 물길입니다. 물길. 이런 자리에도 도라지가 있으면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까만 열매 달려 있고 이렇게 나 있는 것이 얘들이 맹문동이에요. 맹문동.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절벽에 자라는 두매부추예요. 두매부추가 중간중간 뜯겨 나가 있는데 이걸 뜯어먹는 애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야생 염소나 아니면 산양 같은 건 아마 이쪽 지방에는 없을 건데 염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네요. 보니까 두매부추가 잎이 많이 잘려 나가 있거든요. 이 뜯어먹는 애들이 있네요. 보니까 자,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지고 저 절벽 타고 저 옆으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오늘 산행은 좀 일찍 끝났네요. 생각보다. 왔는 김에 또 다음에 갈 장소를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빠르긴 빠릅니다. 황구가 그 아래 산행에 앞전 산행에서 도라지 본 것도 황구 보기는 거의 재수입니다. 아유, 산은 쉬운 게 없습니다.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다 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고 좀 덜 위험하고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다 힘들기는 다 힘듭니다. 자, 빨리 옷 갈아입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도 황구가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앞전에 아래 산행 갔을 때 그쪽 방면에 절벽들이 황구가 볼 산들 장소들이 그 반경 한 1km 안에 몇 군데가 더 있는데 물론 그쪽도 가보는 수도 있지만 그쪽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그 산들의 그 절벽에도 도라지 삭대가 올라왔을까 궁금해가지고 황구가 오늘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답사 겸 뭐 그렇게 갔습니다. 황구가 뭐 지금 뭐 도라지하고 온수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초대물급 도라지들을 하루하루 가면서 연달아 계속 미친 듯이 캘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황구도 진짜 어떤 도라지가 그 황구를 기다릴까 싶은 궁금함도 있지만은 또 이것도 뭐 필요할 때 물론 캘 수도 있고 아니면 때가 돼야 되니까 황구가 지금 너무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 시즌이 시작이고 뭐 2014 이제 4월 이제 중순입니다. 중순이니까 한 4월 말부터 한다 해도 아직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황구가 지금 한 20군데 절벽 중에서 오늘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한 번에 산에 가서 한 번에 도라지를 그쪽에 황구가 받는 것을 다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한 산에 보통 황구가 생각에는 2-3번씩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20군데 절벽을 2-3번씩 간다 생각하면 거의 황구가 생각해도 한 2달, 석 달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그쪽도 물론 봐야 되지만은 또 새로운 것도 또 중간중간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황구가 뭐
다 그때 상황 봐서 또 그때 도라지 필요한 거 봐서 아니면 또 상황을 보면서 황구가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물론 황구도 어떤 도라지가 있을지 궁금하긴 궁금하지만 황구도 어느 쪽부터 가야 될지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때 상황이나 그런 걸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산행 갔으니까 오늘도 보다시피 도라지는 다 때가 돼야 올라오거든요. 대물급 도라지도 물론 한국가 앞전에 산행해서 우연찮게 진짜 그 두 개의 그 대물을 가져왔지만은 그런 것도 진짜 뭐 복입니다. 여기 보면 재수 좋은 거죠. 왜냐면 오늘도 그 산행에 갔을 때 서쪽 방향의 산이었는데 어린 도라지 삭대들은 한 10cm 정도, 한 손가락 하나 정도 올라왔는데 큰 것들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물들은 그렇게 쉽게 삭대를 올리지 않거든요. 다 때가 돼야 올립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절벽에서 아마 수십 년, 보통 작게는 30년, 많게는 80년, 1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100년의 기후를 견뎠기 때문에 어쯤 돼야 되고 어느쯤 돼야 올라올지 그 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할 필요도 없고 한국분들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구가 보고 내일 산행이 가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빡세게 갈 필요 없이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갈 필요 없이 황구도 물론 궁금하긴 하지만은 다 때가 돼야 볼 수 있고 때가 돼야 만날 수 있고 때가 돼야 또 인연이 또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황구도 뭐 개표 방송 본다고 밤새도록 뭐 한 중간중간에 뭐 한 12시 1시까지 그거 보다가 또 중간에 새벽 5시 내가 일나가 또 확인하고 이랬는데 뭐 안 그래도 민주당이 뭐 180석, 개통당 애들이 뭐 한 103석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죽지 않았구나. 아직까지 개혁의 바람과 또 뭐 앞으로 정부가 더 잘해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또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 좋죠. 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세월호 6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4월 16일 날 아침 8시 한 40분, 50분쯤에 그 영풍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쳐박혔는데 침몰했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참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세월호를 보고 많이 우려먹는다 그런 말을 막 하는데 그 개통당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저거 자식들이 죽어도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실은 반드시 파헤쳐져야 되고 세월호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912년 4월 15일 딱 100년 전입니다. 세월호하고 거의 100 한 2, 3년 차이 나는데 세월호가 2016년 4월 16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타니코가 1912년 4월 15일 날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했는데 타이타니코의 배수량은 거의 6만 톤 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한 10배죠. 세월호가 한 6천 톤 클났으니까. 그리고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그 당시는 대서양 한복판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바다의 수심은 2,000m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00년 전이었지. 100년 전에는 GPS, 내비게이션, 위성 항법 장치 이런 거 전자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큰 배가 침몰했는데도 물론 그때는 워낙 또 뭐 무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00년 전에 그만큼 큰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처박혔을 때 그래도 뭐 사람들이 물론 한 1,500명 죽었지만 세월호하고 그건 차원이 틀리잖아요. 세월호는 지금 현대 시대에서 그것도 뭐 깊은 바다도 아니고 불과 수심 44m, 세월호의 폭이 22m거든요. 그러면 세월호가 누워있으면 44에서 22m, 뭐 불과 수심은 20 몇 m입니다. 세월호가 처박혔다 해도 빨리 긴급 잠수사들 투입해가지고 다이빙벨 같은 거 해가지고 애들을 엘리베이터처럼 건져 올리면 물론 다 살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물속에 갇혀있는 애들도 불과 에어포켓만 있다면 거기서도 꽤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 탈출 명령 안 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진짜 사람들이 보면 웃었습니다. 타이타닉이 워낙 배가 크지만은 그거는 대서양 한복판이고 그 당시에 무전이나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그 위성 항법 장치나 이런 전자장치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배들도 그런데 불과 뭐 섬에 진도 백록항에서도 얼마 안 떨어져 있고 병풍도에서도 얼마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가 처박혔는데 애들 다 퇴선 명령만 내렸으면 다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일부러 뭐 애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는 거죠. 한국가 봐서는. 사람들이 뭐 배가 전속력 가다가 핸들 꺾어가 배가 확 처박혔다는데 저거는 개똥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배가 세월호가 6,500톤 클래스인데 그런 큰 배들은 전속력 해봤자 한 16노트 이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로 치면 한 30km 정도 됩니다. 배는 워낙 그 물의 저항을 많이 받고 크기 때문에 16노트 가다가 전속력 가다가 핸들 꺾는다고 해서 배가 이렇게 확 안 돌아갑니다. 배가 물의 저항이 그만큼 크고 배가 그만큼 큰데 그러니까 핸들이 꺾이긴 꺾이지만 서서히 꺾이죠. 그렇다고 해서 배가 차 리프트 하듯이 세월호의 그런 항적 같은 거 보면 배가 이렇게 확 차 리프트 하듯이 막 돌리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100% 그 배를 일부러 침몰시키려고 앙카 같은 거 풀어가지고 전속력 달리면서 바위에 걸어가지고 배를 옆으로 좌로 꺾어 뺐으니까 배가 확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음모가 있는 겁니다. 애들을 뭐 수당시키려고. 그러니까 황구가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황구 영상을 보시는 그 세월호의 그 가족들 부모님들이 계시면 박근혜가 지가 대통령 그거 하면서 황교안이가 그 대통령 기록물로 30년 동안 못 보도록 이렇게 보관해 놨는데 그 세월호 부모님께서는 30년 후에도 만약에 다 살아계시고 이러면 자식들과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십시오. 30년 후에 반드시 그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나 그 자식들이 계속 요원을 해가지고 30년 후에 그 기록물을 못 본다면 그 다음 더 40년 후에 50년 후에 60년 후에라도 반드시 그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치러 그 기록물 속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통령 기록물 속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진실을 파헤치라고 자식들에게 요원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진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4월 16일 날 그 세월호 사건이니까 황구도 참 가슴 아픕니다. 황구도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가슴 아픈데 하늘의 별이 된 그런 애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명이 되는 그 학생들 다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않았으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구가 또 내일 산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